왜냐면 정말 사람이 100번을 잘하다 한 번을 못하면은 한 번을 꾸짖지만 100번을 못하다 한 번을 잘하면 그 한 번을 칭찬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싫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친구는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거절한 것에 대해서 그걸 문제 삼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의 주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남자에게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의 매력을 깎아내리는 그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말들이 그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서서히 문제가 돼서 나중에 펑 하고 터지듯이 나 너한테 감정이 이제 없어진 것 같아. 나 다른 여자 만나보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까지의 어떤 나비 효과가 되는 그 습관적인 언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6가지로 크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각각의 말들을 바로 순차적으로 그냥 결론부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불안이나 그 의심에 확신을 채워주길 바라는 그 마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연애를 하다 보면 매번 불안할 거예요. 내가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늘 이뻐 보이고 싶은 거는 나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여자의 마음이다 보니까 어느 날은 내가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보는데 내가 너무 살이 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자친구한테 혹시 내가 이렇게 느낀 게 남자친구도 느끼진 않을까? 근데 그 불안감을 잠재워주길 바라는 마음에 나 요즘 근데 살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묻는다거나 또 다른 예가 있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센치해지는데 내 남자친구가 나를 좀 덜 좋아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의심을 하고 지켜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남자친구한테 물어봐요. 근데 너는 날 좋아하긴 하는 거야?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생각이 잘못됐다라고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판단을 해서 드는 어떤 불안감과 의심을 가지고 그 남자친구에게 그냥 답정너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라 그래요? 그냥 살 안 쪘어. 아니야, 나 너 진짜 좋아해. 이런 식의 진짜 뻔한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떨까요? 아, 그렇구나. 나 요즘 살 안 쪘구나. 아, 그래? 나 이 사람을 아직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여성분들은 또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 불안이나 의심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남자친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내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 내 남자친구에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 모습이 저는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엄연히 해결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그 남자친구에게 해결을 바라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부담이 가고 얘는 정말 매력적인 한 여성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만나면 만날수록 되게 애 같은 조금은 그냥 내가 무조건 챙겨주기만 해야 되는 좀 어린 여자 같은 그런 존재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안하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붙이는 모습이에요. 진짜? 너 그렇게 생각했어? 미안해. 내가 좀 오늘 늦었지. 미안해. 내가 전화 아까 못 받아가지고 미안해. 뭐 이런 말들. 근데 이거는 그냥 이유를 막론하고 그냥 미안하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붙이지 마세요. 설령 미안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냥 미안하다라는 말보다는 고맙다라는 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인간관계에 있어서 꿀팁인데 미안하다라는 말은 미안하다는 말 그 자체로 끝이 나버리게 돼요. 하지만 고맙다라는 말은 내가 그만큼 너한테 고마우니까 앞으로 더 잘할게 라는 말이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랑 저랑 뭐 데이트를 한다고 쳐봐요. 근데 제가 데이트 약속 장소에 10분을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딱 가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번 진짜 오래 기다렸지. 미안해. 그리고 2번 진짜 많이 기다렸지. 기다려서 너무 고마워. 그 느낌 자체가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연인 관계는 미안할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가 계속해서 잘해야 되는 관계지 서로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실수하는 어떤 그런 관계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붙이게 되면은 습관적으로 여러분은 그 남자친구에게 계속 나는 미안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그 남자친구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데 그 남자친구의 입장에서도 나랑 더 좋은 추억을 쌓아가고 싶은데 어떤 문제가 부딪힐수록 여러분들은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은 그럼 그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사람으로 내 스스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는 잘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습관적으로 확신이 없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옳다는 건 아닌데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지만 하면서 뭐라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어차피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건데 내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내가 옳다는 건 아닌데 내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뭐하러 붙여요. 진짜 이렇게 습관적으로 확신이 없는 모습? 이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어차피 남자친구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서 그냥 듣는 거고 생각을 듣고 판단은 지가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내가 옳다는 건 아닌데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사회생활을 할 때나 좀 그게 좀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남자친구의 연인 관계에서는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내가 그 관계에 끼치는 그만한 어떤 주도적인 결정권을 계속해서 내가 떨어뜨리게 돼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싸우다 보면은 그 남자친구는 그게 주입이 돼가지고 근데 너 말이 틀릴 수도 있잖아. 그렇게 되어버린다고요. 한 번 관계가 싸우게 되면은 그때 그 주도권이라는 게 확 뒤집히고 확 바뀌거든요. 근데 그 주도권이라는 건 싸우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어떻게 그 관계에서 빌드업이 됐느냐에 따라서 그게 순간적으로 확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내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내가 옳다는 건 아닌데 라는 말을 이미 많이 붙여놓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남자친구와 한 번 다투는 순간에 분명 여러분들은 이미 을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배려를 하면 그게 고마운 마음으로 돌아올 거라고 착각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배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콘이자 키워드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타인을 배려하면 배려할수록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그 사람도 나에게 더 잘해주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냥 사회생활을 하는 어떤 되게 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연인 관계 사이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냥 셋 친구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친구 셋. 그 친구들 셋을 생각했을 때 각각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는 굉장히 좀 자기 일을 열심히 해. 어떤 친구는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이야. 그리고 어떤 친구는 친구들의 의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떠오를 수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중 99는 나를 정말 많이 배려해줘라는 대답을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냥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봐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 배려라는 게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콘이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관계인 만큼 더 배려라는 것들을 가장 1순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이건 모르는 사람이나 먼 사이에서나 그 배려라는 게 그걸 배려로 알 수 있는 거지 아는 사이에서 가까운 사이로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배려라는 건 그냥 디폴트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서툴다 보니까 어느덧 다를 거 없는 인간관계랑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배려를 하면 고마운 몸으로 돌아올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나부터도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배려라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이자 고마운 어떤 호의라고 그걸 착각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내가 진심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더 배려한다고 해서 그게 돌아올 거라고 그걸 착각하면서 내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절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남녀 사이 이전에 이거는 인간관계에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왜 거절을 할까요? 그리고 거절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왜 거절을 하지 못할까요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중에 본인 스스로가 좀 거절하지 못하는 어떤 착한 여자에 가깝다면 그 남자친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매력을 크게 어필하지 못하는 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정말 사람이 100번을 잘하다 한 번을 못하면은 한 번을 꾸짖지만 100번을 못하다 한 번을 잘하면 그 한 번을 칭찬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싫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친구는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거절한 것에 대해서 그걸 문제 삼을 거예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조금은 깐깐한 아니면 거절을 좀 잘하는 내가 확실하게 좀 더 호불호를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비쳤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남자친구에게 좀 한번 원하는 걸 들어주잖아요. 그럼 남자친구는 굉장히 고마워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의존성이 매우 강한 모습. 여러분들이 그냥 모르는 게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보지 않고 그냥 남자친구에게 가가지고 그게 해결되길 바라는 어떤 습관, 그게 바로 의존성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의존성이 강해지면 왜 그게 그 관계에서 그토록 문제가 되냐? 얘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그냥 할 줄 모르는 앤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처음 매력을 느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연 어떤 남자가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정말 너의 수발이 되어주고 싶어 하면서 여러분을 만난 남자가 있을까요? 어떤 남자도 여러분을 만날 때 난 너의 수발이 되어주고 싶어 라면서 고백을 하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라는 그 사람 자체로 되게 독립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체적으로 잘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한 일면을 보면서 그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고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여러분을 되게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여자친구의 수발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처음 내가 좋아했었던 이 여자친구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아이만 덩그러니 내 곁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반대로 제가 고정 댓글로 아마 링크에 표시를 해둘 건데 이것과는 반대로 더욱더 가치 있는 여자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여자들의 습관들에 대해서도 제가 고정 댓글로 이제 영상이 나오면은 남겨놓을게요.